바이든의 뒤통수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국을 향해 너무나도 충격적인 보복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인들이 모두 나자빠질 정도로 대충격을 받을 것이라며 한국의 대대적인 보복을 예고했는데요. 지금까지 중국이 한국에 했던 사드 보복 등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강력한 보복을 시작하자 한국은 상상을 초월하는 너무나도 끔찍한 수준의 경제적 타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중국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태도를 180도 바꾸며 한국에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이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놀라운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한국이 도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눈에 쌍불을 켜고 한국을 부숴버리겠다고 보복을 시작한 중국이 하루아침에 한국에 매달리게 된 것인지, 지금부터 이 놀라운 소식 최고 수익률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의 현재 상황은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으로 너무나 심각합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코로나가 끝났음에도 일반 KF94 마스크를 끼고도 살 수 없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 10중 필터가 달린 마스크나 이 산소 탱크를 장착해야 밖에 나갈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 황사의 주요 발원지 중 한 곳인 이 네이멍구 자치구를 방문해 사막화와 황사가 초래한 환경재해가 이 중화민족의 생존에 도전이 되고 있다. 중국은 세계에서 사막화가 가장 심각한 국가 중 하나로 중화민족의 생존과 발전에 큰 도전이 되고 있다 라고 이실직고 있습니다. 심각한 것은 중국의 공기뿐만이 아닙니다. 이 구제된 줄 알았던 중국 최대 부동산 기업 헝다그룹이 지난해 말까지 홍콩 증권거래소에 내기로 했던 1조 9,700억 위안, 약 357조 원의 채무 구조 조정안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파 때문에 현재 중국 부동산 기업들은 연쇄적으로 파산을 하기 시작했고, 이 외국인 투자자들은 중국 부동산과 주식에서 빠르게 돈을 전부 빼가버렸습니다. 중국의 경우 국내 총생산 GDP의 약 4분의 1을 주택시장이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이 무너지면 중국 경제가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아니나 다를까 수출도 폭락해버렸습니다. 중국 해관총서는 5월 중국의 수출액은 2,83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68조 6,634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7.5%나 폭락해버렸다고 전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은 난리가 났습니다.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더러운 공기에 중국 경제마저 완전히 박살나버리자 14억 중국인들이 들고 일어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시진핑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14억 중국인들의 분노를 한국으로 향하도록 한 것인데요. 일부러 한국을 자극하며 한국과 중국이 싸우는 형태가 만들어지도록 하여 중국인들이 한국에 혐한 감정을 갖도록 하는 충격적인 일을 꾸몄습니다. 이를 위해 시진핑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한국 땅에 중국 군용기를 무단 침입시켜 한국인들을 공포에 떨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11시 52분부터 오후 1시 49분까지 중국 군용기 4대와 러시아 군용기 4대가 남해와 동해의 방공식별구역에 순차적으로 진입 후 이탈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중국 국방부는 오늘 자국 SNS 위챗 공식 채널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가 양국군의 연간 협력 계획에 근거해 동해와 동중국해 관련 공역에서 제6차 연합 공중 전략 순찰을 실시했다라고 대놓고 밝혔습니다. 한국을 언제든 공격할 수 있다는 공포를 심어주기 위한 것이라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푸틴도 한국의 보복을 예고하며 한국인들을 대충격에 빠뜨리게 할 것이라 선언했는데요. 이번에 중국과 함께 러시아 군용기 4대가 한국 영토를 침범하는 위협을 벌였습니다. 자,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중국이 한국의 서해로 방출한 삼중수소 배출량이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희석해 해양 방류할 때 정해둔 연간 기준치의 50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중국이 발간한 중국 핵능연감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 내 전체 원전에서 한 해 동안 배출한 삼중수소 총량은 1,054테라베크렐이었습니다. 이는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는 과정에서 배출량 제한 기준으로 정한 연간 22테라베크렐의 약 50배 수준입니다.
중국의 삼중수소 배출량은 2010년 215테라베크렐에서 2018년 832테라베크렐, 2019년 907테라베크렐로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더욱더 큰 문제는 이 엄청난 양의 삼중수소가 한국의 서해로 그대로 흘러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지상에서는 지구 최악의 공기를 한국으로 보내고 이 바다 밑으로는 가장 위험한 삼중수소를 한국으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할 말을 잃게 만들 정도입니다. 실질적인 경제 보복도 시작했습니다. 현재 중국이 적대국으로 대놓고 지정한 대만. 중국은 대만으로부터의 수입을 무려 26%나 한 번에 줄여버렸는데요. 한국은 대만보다 더 줄였습니다. 무려 27%나 폭락했는데 이 시진핑 정부가 국가 주도 아래 한국산 제품 불매운동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한국과 중국 간 외교 관계가 경색되면서 중국의 경제 보복이 제대로 시작됐습니다. 이 중국 정부가 한한령, 즉 한류 제한령을 다시 실행하려는 모습마저 나오면서 이 중국 관련 매출 비중이 높은 이 뷰티 면세업계가 엄청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내에서 2주 넘게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접속이 막히고 한국 콘텐츠 공급과 한국 연예인의 방송 출연이 제한됐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네이버 접속장에는 G7 정상회의에서 중국 견제 공동성명이 발표된 이후 나타났습니다. 공동성명 발표 다음 날인 지난달 21일부터 중국 교민들이 네이버 접속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중국 교민이 네이버에 원활하게 접속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우회 접속 프로그램인 이 VPN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중국 내에서 웹툰과 엔터테인먼트 등의 콘텐츠 사업도 크게 하고 있는데 이 중국 정부 때문에 너무나도 큰 타격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뷰티업계의 중국 매출 하락은 이미 진행 중입니다. 지난해부터 중국 내 거차오, 이 애국주의 소비 열풍이 나타나면서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애경산업 등 K뷰티 브랜드가 중국 브랜드의 자리를 내주고 있는데요. 게다가 최근 시진핑이 의도적으로 중국인들의 혐한 감정을 갖도록 유도하면서 상황은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자, 결국 한국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미 미국의 심장부라 불리는 하원은 한국이 꽉 잡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치러진 중간선거에서 도전한 한인 연방 하원 의원 4명이 모두 당선되었고 특히 앤디 김 하원 의원은 사상 두 번째로 한국계 3선 의원으로 등극하며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들을 지지하는 미국인 하원 의원들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하원 내에서 한국인의 입김은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은 하원에서 입법을 발의해도 이 상원에서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즉 한국인 하원 의원들이 한국에 유리한 법안을 미국 의회에 발의해도 상원에서 통과시켜주지 않아 아무 소용도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을 사랑하는 미국 상원 의원들의 모임, 이 코리아 코거스가 탄생했습니다. 존 오소프 상원 의원은 6일 미국 상원 코리아 코거스를 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댄 설리번과 토트 영, 브라이언 샤츠 등 다른 3명의 상원 의원도 이 단체에 즉각 참가했고 다른 수십 명의 의원들도 추후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상원과 하원을 꽉 잡아버린 한국. 바이든은 더 이상 한국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전에는 한국이 아무리 중국의 경제 보복에 시달려도 꿈쩍도 않던 미국. 그런데 이렇게 한국인들이 미국 상원과 하원을 장악하자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중국이 한국의 경제 보복을 시작하자마자 즉시 미국이 중국에 너무나도 강력한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미 싱크탱크는 중국이 한국의 경제 보복을 한다면 미국이 가시적인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2017년 사드 사태 때 미국이 아무런 행동이나 발언을 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며 중국을 한 방에 발칵 뒤집을 만한 엄청난 것을 시행할 수 있음을 알렸습니다. 중국이 공식적으로 한국에 대한 대규모 경제 보복을 선포하자마자 유럽연합도 한국의 편에서 중국의 초강력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중국의 한국 보복 발표 직후 나온 발표라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나 고마운 일인데요. 미국에 이어 유럽 전체에서 중국산 5G 통신 장비를 완전히 금지시켜버리겠다는 폭탄 발표를 한 것입니다. 미국과 일본의 화웨이 금지도 타격이 너무나 커서 파산할 뻔하다가 겨우겨우 살아난 화웨이가 이번 유럽연합의 폭탄 발표로 더 이상 버틸 수조차 없게 됐습니다. 즉 다시는 동맹국인 한국에 보복을 할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